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병원 앞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한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10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이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대체 누구이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망설이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우연히 한 카페에서 들은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두 여성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아, 정말 그 할머니가? 응. 처음엔 나도 믿을 수 없었어. 우리 지은이가 그냥 착해서 도와드린 건데. 세상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호기심이 생긴 저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건 한 달 전 평범한 등교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 원룸의 접이식 책상 위에는 엄마가 미리 준비해둔 시리얼과 우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일찍 나가야 해서 못 깨웠어. 아침 꼭 챙겨 먹고 가.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를 읽으며 지은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당부의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죠. 엄마 김미영 씨는 새벽 5시부터 동네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손님들을 받고 오후에는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도 이런 엄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정 부리는 법이 없었죠. 오히려 엄마를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인사를 하고 지은이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운동화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 신발은 작년에 엄마가 중고로 사준 것이었는데 지은이는 매일 밤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잠깐 멈춰서서 진열된 과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은 매일 새로운 과자를 사와서 나눠 먹곤 했는데 지은이는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면서도 절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같이 가자.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은이가 돌아봤습니다. 같은 반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또 편의점 앞에서 뭐 해? 뭔가 사려고. 아니야, 그냥. 지은이는 얼른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지은이보다 조금 더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이런 지은이의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체육 있잖아. 너 운동화 또 그거야? 수진이의 시선이 지은이의 발끝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낡은 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응, 괜찮아. 새 거 사면 안 돼? 우리 반 애들 다 새 운동화인데. 수진이는 아기는 없었지만 그 말이 지은이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은이도 새 운동화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고 있기에 감히 말할 수 없었죠. 이거면 충분해. 가자. 학교에 도착한 후 지은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가 현장 체험 학습이에요. 참가비는 3만 원입니다.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만 원. 지은이네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을 생각하면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저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지은이는 엄마가 싸준 김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화려한 도시락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지만 지은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 입 한 입 먹었습니다. 지은아, 현장 체험 학습 갈 거지? 옆자리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아직 잘 모르겠어. 왜? 재밌을 텐데. 놀이공원도 가고 박물관도 구경하고. 지은이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엄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방과 후 지은이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 그 편의점 앞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할인 코너에서 내일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가격의 절반이었죠. 지은이는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용돈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돈이었지만 엄마를 위해 아껴뒀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주세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지은이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늦게 들어올 텐데 따뜻하게 데워서 함께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은이는 별일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일이 얼마나 특별한 하루가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사온 도시락을 엄마와 함께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엄마도 깜짝 놀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설거지하는 엄마 뒤를 바라보던 지은. 말을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엄마한테는 현장 체험 얘기를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얘기하지 말자. 지은이는 아침부터 엄마에게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고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죠. 지은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급히 달려가 보니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는 서둘러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에서 피가 조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끄러졌나 보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큰 눈을 한 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지은이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 보이는데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다. 조금 아플 뿐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고민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이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뭐? 학교는 어떻게 하고? 괜찮아요. 조금 늦으면 되니까요. 지은이는 할머니의 가방을 들어드리고 천천히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작은 아이의 진심 어린 마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아가야. 그런데 이름이 뭐니? 지은이요. 김지은이요. 지은이. 예쁜 이름이네. 할머니는 박순자야. 두 사람은 천천히 근처 병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 걸었고 지은이는 할머니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받쳐드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지은이는 접수 창구에 달려갔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빨리 봐주세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무릎에 찰과상이 있고 발목을 조금 삐었네요.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어디 계신가요? 의사의 질문에 지은이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할머니,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치료를 마치고 나온 할머니에게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연락할 사람들이 있긴 한데.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있긴 하지만 바빠서. 괜찮다, 지은아. 할머니 혼자서도 충분해. 하지만 지은이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혼자 집에 가시면 위험해요.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할머니는 지은이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결국 아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지은이는 병원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할머니 아드님이시죠?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주소를 알려드린 후 지은이는 할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드님이 곧 오신대요.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할머니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정말 괜찮니? 많이 늦었는데. 괜찮아요.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실제로 지은이는 이미 첫 번째 수업이 끝날 시간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병원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뭔가 평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한 중년 남성이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으시죠? 정말 놀랐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 아이가 도와줘서. 할머니가 지은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지은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뒤로 정장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었거든요. 마치 무슨 중요한 사람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런 것보다 할머니가 안전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할머니의 아들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차량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장 입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라고? 그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를? 잠깐만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이세요? 할머니는 지은이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말하지 못해서. 할머니는 정말 큰일을 하시는 분이야. 할머니의 아들이 지은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시거든. 지은이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도와드린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요. 그럼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래, 지은아.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박순자 회장은 지은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지은이가 날 도와줄 때는 그냥 넘어진 할머니였잖니. 그게 진짜 할머니야. 지은이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 왜 혼자서 길을 걷고 계셨을까요? 어머니, 그런데 왜 혼자 나오셨어요?
기사님이나 비서님과 함께 다니셔야죠. 아들도 궁금해했습니다. 가끔은 혼자 걷고 싶단 말이야. 평범한 사람들처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쁜 일만 하다 보니 정작 사람다운 생활은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나와서 동네를 걸어 다니곤 해. 지은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분이어도 그냥 사람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은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너무 멀게 느껴졌거든요. 뭐가? 할머니가. 아니, 그런 대단한 분이시니까. 제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이고, 이 아이야. 할머니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야. 대단하든 뭐든 상관없어. 지은이가 도와준 건 박순자 할머니거든. 그때 병원 밖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까 길에서 넘어지실 때 지나가던 사람이 동영상을 찍었나 봅니다. 지은이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장면이 SNS에 올라갔어요. 동영상이요? 지은이가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가 누구신지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지은이는 점점 현실감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냥 도와드린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마치 드라마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놀랐지? 미안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동영상에 나왔다고요? 그런 것 같아. 걱정되니?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학교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아, 학교에는 연락했니? 아, 아직 안 했어요. 지은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학교에 연락해 줄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연락하는 게 좋겠어. 선생님이 믿으실까?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대단한 분을 도와드리느라 늦었어요 라고 하면 누가 믿을까요? 잠시 후 할머니가 지은이의 담임 선생님께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지은 학생의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길에서 넘어졌는데 지은이가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전화 너머로 선생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정말 착한 아이예요.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더라고요. 할머니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지은이를 자랑스러워 하시더라. 정말요? 정말이야. 이런 아이를 가르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시던걸. 지은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야.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 바쁜데 지은이는 달랐어. 지은이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따뜻한 할머니였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혔다니요. 엄마가 알게 되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 지은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직 일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지은이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할머니야.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다리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은이 덕분에 말이야. 할머니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내일 시간 있니? 네, 있어요. 그럼 엄마랑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저녁도 함께 하고. 지은이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집이라니요. 그런 대단한 분의 집에 자신이 가도 되는 걸까요? 할머니, 저희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초대하는 건데. 저녁 늦게 엄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은이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처음에 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정말이에요, 엄마. 할머니가 직접 전화하셨어요. 마침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이시죠? 지은이 어머님? 할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가 박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지은이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착한 딸을 두셨어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엄마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엄마, 할머니가 내일 저녁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뭐? 그런 분이 우리를? 엄마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할머니가 보낸 차가 지은이네 집 앞에 섰습니다. 지은이와 엄마는 긴장한 채로 차에 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정말 컸습니다. 지은이가 지금까지 본 집 중에서 가장 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그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 지은아. 어머님도 어서 오세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지은아, 학교는 재미있니? 네, 재미있어요. 공부는 어떤 거 좋아해? 국어랑 미술을 좋아해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지은이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구나. 식사가 끝난 후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리고 어머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은이와 엄마가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저에게 해준 일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지은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어떤 도움 말씀이세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교육비를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은 학교도 보내드리고 필요한 건 뭐든지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고요.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우시지만 저희는 괜찮아요. 왜? 할머니가 도와주고 싶은데 엄마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지은이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스로 해나갈 수 있어요. 어머님,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받은 도움에 비하면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은이는 그냥 착해서 한 일이에요. 대가를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조금만이라도? 죄송합니다.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안 받으셨어요? 할머니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지은아. 엄마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정말 착한 일이야. 하지만 그걸로 뭔가를 받는 건 옳지 않아. 왜요?
그럼 내가 할머니를 도운 게 돈을 받으려고 한 것처럼 되잖아.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현장 체험 학습비 3만 원도 부담스러워 하는 걸 말이에요. 엄마. 응? 엄마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엄마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힘들긴 하지. 하지만 우리 지은이가 있으니까 힘이 나. 저도 엄마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한 게 맞는 걸까요? 엄마의 자존심도 이해가 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어떤 기분이실까요? 거절당해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으실까요? 지은이는 복잡한 마음으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거절당해서 기분이 상하신 건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거든요. 지은이 맞죠? 한 중년 여성이 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옷차림이나 말투로 봐서 뭔가 중요한 사람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순자 회장님의 며느리입니다. 할머니의 며느리라고. 지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며느리는 지은이를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며칠째 당신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요?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해요. 뭐가요? 어머니는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지은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이요? 혹시 어머니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가 그런 분인 줄 전혀 몰랐어요. 정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우연히 넘어지신 할머니를 도와드린 거라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요즘은 SNS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지은이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가 다치셔서 도와드린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정장 입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안이요? 네. 혹시 최근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적 있나요? 언론이나 다른 기업 관계자들 말이에요. 아니요, 없어요. SNS에 올라간 동영상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누군가 접촉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지은이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왜 자꾸 의심하는 듯한 말들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회장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물론 당신이 나쁜 마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순수하신 분이라서 저는 할머니한테 나쁜 마음 없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걸 거절하신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요? 보통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은이는 화가 났습니다. 저희는 돈 때문에 할머니를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거절하신 거죠? 엄마가 그냥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지은이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마음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아마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거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다른 의도요? 나중에 더 큰 것을 원하는 건 아닌지요. 지은이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때 멀리서 엄마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나 봅니다. 저희 엄마 오신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엄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회장의 가족입니다.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며느리는 엄마에게도 비슷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는지 다른 의도는 없었는지. 엄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딸은 그냥 착한 아이예요. 누가 다치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아이죠. 그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도와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뭔가요? 엄마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딸이 한 일은 보상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상한 연락이 오면 꼭 알려주세요. 그들이 떠난 후 지은이는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저희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지은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린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요? 할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가족들 때문에 지은이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할머니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연락하지 못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편지 써도 될까요? 편지?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걱정되어서요. 혹시 저 때문에 가족들이랑 다투신 건 아닐까 싶어서. 엄마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써봐. 할머니도 지은이가 걱정되실 거야. 그날 밤 지은이는 편지지를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할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 가족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하셨어요.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할머니를 지키려고 하시는 마음이니까요. 할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가 다치셔서 도와드린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착한 일을 하고 나서 뭔가를 받으면 그 착한 일이 진짜 착한 일이 아니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고마워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할머니가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분들과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힘들어지실까봐 이렇게 편지로만 인사드려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지은이가. 편지를 다 쓴 후 지은이는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만든 작은 종이꽃이었습니다. 예쁘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는 엄마와 함께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신다고 했거든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달려가려고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은아. 할머니가 지은이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주변을 의식하는 듯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편지 드리러 왔어요. 지은이는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편지요? 뭐가 쓰여 있는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안 돼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할머니만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은아.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받을게. 할머니는 지은이의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할머니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할머니 건강하시죠? 응, 할머니는 괜찮아. 그때 종이꽃을 든 지은이를 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할머니 드리려고 만든 꽃이에요. 지은이는 작은 종이꽃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예쁘지는 않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종이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할머니의 가족들도 조금씩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은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할머니를 걱정하시는 마음도 이해해요. 저도 엄마가 누군가에게 속으면 걱정될 것 같아요. 할머니의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말 할머니한테 나쁜 마음이 없어요. 할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은이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는 엄마 손을 잡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잠깐. 할머니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지은이가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지은이를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그 순간 병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와 지은이의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 며느리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지은이는 할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오해가 풀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네의 어려운 상황도 할머니의 외로움도 여전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의 며느리가 지은이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 왔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은이를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저희가 지은이를 의심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지은이 편지를 보시고 계속 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아이를 의심한 자신들이 부끄럽다고. 지은이는 할머니가 우셨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우셨어요? 네.
하지만 기쁜 눈물이었어요. 이 세상에 아직 이런 순수한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감동하신 거죠. 며느리는 선물 상자를 지은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지은이에게 주시라고 하신 거예요. 지은이가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싸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받으신 목걸이예요. 그렇게 값비싼 건 아니지만 어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죠. 엄마가 놀랐습니다. 이런 귀한 걸 어떻게 해? 어머니 말씀이 지은이가 해준 일에 비하면 이런 것도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너무 각박하게 살아왔나 봐요. 돈이나 이익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중요한 분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우실 수밖에요. 하지만 지은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순수한 마음이 뭔지 말이에요. 며느리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내가 오늘 한 말. 가족분들이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한다는 그 말이 정말 놀라웠어. 당연한 거예요. 지은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를 누군가가 속이려고 하면 화날 것 같아요. 하지만 10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해.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왜 지은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때 며느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지은이네에 와 있어요. 네, 전해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이와 어머님을 내일 점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세요. 이번에는 가족들도 모두 함께요. 가족들도요? 네. 어머니가 지은이를 가족들에게 제대로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자리에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머니가 정말 원하시는 일이에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은이에게 사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지은이와 엄마는 할머니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반갑게 지은이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어제 편지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의 아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그리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지은이를 의심했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며느리들도 모두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은아. 저희가 너무 각박했어요. 지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른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사과하시는 게 어색했거든요. 괜찮아요. 할머니를 지키려고 하신 거니까요. 할머니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정말 착하구나. 점심을 먹으면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제안이 하나 있어. 네. 할머니가 지은이네를 도와주고 싶은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어떨까?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 말씀이세요? 지은이 엄마가 우리 재단에서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할머니의 제안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일을 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가시면 자존심도 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엄마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여러 곳 있어요. 경험도 있으시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시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도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에 다니면 어떨까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지은이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정말 일을 해서 받는 거라면.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 마음 편하잖아요. 지은이도 기뻤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머니의 마음도 엄마의 자존심도 모두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앞으로도 할머니의 특별한 손녀가 되어주세요. 지은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네, 할머니.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지은이는 방과 후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엄마는 이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졌고, 지은이도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할머니를 자주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지은이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미술 시간에 할머니 그림 그렸어요. 정말? 보여줘. 지은이가 그린 그림을 본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놨네. 할머니가 원래 예쁘셔서 그런 거예요. 할머니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은이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그날 저녁 할머니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할머니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때문이지. 할머니가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줬어. 지은이의 엄마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은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각박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알게 되었고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와 지은이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궁금한 게 있어. 뭐예요? 그날 할머니를 도와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지은이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할머니가 다치셔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보상 같은 건 전혀 생각 안 했고, 네.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할머니는 지은이의 순수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어서 기분이 어때? 지은이가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어요. 제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 큰 것들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엄마가 일해서 받는 거니까. 그리고 지은이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기뻐요. 할머니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뭐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 진짜 소중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라는 것. 할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꼭 피로 맺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저도 할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요. 할머니도 지은이를 진짜 손녀처럼 생각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현장 체험 학습도 다녀왔고 새 운동화도 신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엄마가 더 이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는 엄마와 함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그날 아침에 저 못 깨워줘서 미안하다고 메모 남기셨죠? 응, 그랬지. 만약 그날 아침에 엄마가 저를 깨워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가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
아마 할머니를 못 만났을 거야. 그럼 지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네요. 그렇지. 엄마가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어떤 일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 말이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려도 되죠? 물론이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네.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할머니네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지은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뭔데? 할머니는 왜 그날 혼자 길을 걸으셨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로웠거든. 돈은 많지만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 지은이라는 특별한 손녀가 생겼으니까. 할머니가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덕분에 할머니도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알게 되었어. 그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각자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정말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모두가 지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